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매주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엄 직후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 바뀐 적이 없어요. 4대4 기각이고 오늘 아침에도 한 5군데 좀 이게 다 돌려보고 취재를 하셨습니까? 예, 네.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통령 측이나 여러 군데도. 그래서 아마 오늘 11시에 저는 4대4에서 잘하면 5대3 기각도 되겠다. 정정미 재판관까지도 좀 흔들리고 있다. 원래 4명에 이런 게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이걸 예측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거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거 하나 딱 같네요. 예. 8대0 이제 네. 인용으로 파면될 거를 저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도 예측하셨던 분이에요. 예, 굉장히 냉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시죠. 예,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정파성이나 희망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틀린 게 지난 작년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맞다 사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과를 또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다음 우리 방송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헌재 선고 일반적으로는 오전 10시에 하는데 이번에 11시입니다. 좀 배경이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는 일반 선거와 다른 게 대통령은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그걸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1시 11시 했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오늘 9시 반에 최종 또 평일을 한번 더 합니다. 네.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듬고 오타도 잡아야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11시에도 충분합니다. 선거할 때 25분, 21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다양한 별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5분 이상 더 추가는 안 될 거예요. 한 7, 80페이지 판결문 되면 따라서 저는 30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평일하면 더 해야 되고 이래서 11시지 이걸 가지고 만장일치 간단하니까 11시다. 이거야말로 아전인수 중에 아전인수죠. 시간의 의미는 별로 없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평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거에 초유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오전 10시에 했던 거는 다 기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시에 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10시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 11시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11시에 하고 인용돼서 파면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11시라서 파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헌재가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됐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일날 아침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이제 그 선고문 써놓은 걸 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헌재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 빼놓고는 취재가 잘 되잖아요. 이틀 전에는 평일을 2번을 열었네. 오전 10시에 열어가지고 또 오후에 한 번 더 열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라는 거는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사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3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혹시 변수가 있을까요? 한 3시간 만에? 저는 없다 봅니다. 네. 이미 어제도 2번 평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타가 전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의외로 판결문이 8명이 보고 연구원들이 봐도 오타가 나오면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 번 번복하기도 그렇고 이 단심이잖아요. 아마 꼼꼼하게 한 번 더 오타도 잡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는지 마지막 확인인지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봐요. 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경호 문제도 있고 또 혼잡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사실은 파면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까가 굉장히 곤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왔다라고 보고. 이전에 이제 우리가 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네. 이제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파면이 된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은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네. 3월 10일 날 선고가 나오고 12일 날 7시 반쯤에 삼성동 관저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이틀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게 주어졌던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거는 내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얘기였다라는 거고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은 이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보고 지금 이걸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저는 더 세게 사실상 불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안 바뀔 거예요. 예. 그동안에 하셨던 메시지들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세게 나오고 예를 들면 작년 4월 1일에 총선을 앞두고 뭔가 대국민 담화회 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유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더 세게 얘기했죠. 51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불복, 승복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굉장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했던 어떤 미완의 혁명, 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최근에 냈잖아요. 네. 미완의 혁명 이런 것들을 지지층이 함께 이거를 이뤄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안돈 주된 이유가요. 뭐 경호 문제는 이제 그 경호 문제도 있죠.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대통령실은 이제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기각되고 나서 대통령이 막 개선장군처럼 또 주먹쥐고 이러면 이게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여기 국론 통합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제가 이제 크게 우려하는 거는 제가 건의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기각이 되면 논다. 그러면 이게 미리 정보가 누설된 거 아니야? 대통령이 기각을 알고 이게 논가 이제 파면될 것 때문에 안 놓을 텐데 이런 게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고 아마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하셨군요.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왜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채널A 유튜브에서는 한번 뭐 비슷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용의 여론이 좀 강했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나 그쪽의 여론은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게 불법적인 비상개업 이게 내란이었다라고 보는데 헌재가 기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봤고 이거를 이제 법리로 인해서 뭐 각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상 이게 수용할 수 있고 이거 불법을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기각이 되면은요. 오늘 내일 뭐 주말 사이에 광화문에 100만 명이 쏟아질 겁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 거의 나는 다 광화문 나가겠다. 이거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대한민국의 위험 신호로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으로 50년 전에 퇴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승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을 때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우리가 주도한 그게 아니더라도 집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어떤 주장의 논리도 있고 뭐 법리도 있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불안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왜 승복 입장을 못 밝히느냐 한마디로 이게 인용을 확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변호사를 해보잖아요. 네. 선고전이 99%는 알아요. 판사 태도만 봐도 알아요. 인용 기각을. 아마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충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나도 승복할 테니 승복하십시오. 하겠죠.
인용 확실하다면 이게 대인배적인 성복을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각될 걸로 본인들에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법 프레임을 미리 선고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기각되면.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8대0 인용이 100% 확실하면 아니 나도 승복할 테니까 무조건 당신 승복하시오. 이게 낫잖아요.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막 표정만 봐도 알고 있고 제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요. 만약에 뭐 100만 명 논다는데 불복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저 주위에는요. 만약에 인용되면 1000만 명이 나간다고 강화문 이러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아니 정광 목사 1000만 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너무 과장이 심해서 솔직히 1000만 명은 아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도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동시에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어요. 사전에도 안 했고 사후에도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죄를 할 뿐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태도로 봤을 땐 그게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뭐 이제 속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을 모아가지고 투쟁에 나설 겁니다. 본인이 했던 것의 정당성들, 그게 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지금 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예측과는 다르겠지만 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윤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는 거는요. 저도 변호사 한 30년 하지만 어린이들 보고 당신 그 선고 들어갈 때마다 승복하겠습니다 하고 메시지 내라고 합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승복이죠.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건마다 승복하겠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에 대통령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10,000명을 죽이려고 했니 또 이게 유혈 사태가 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분 다 선보를 안 내도 차라리 대통령처럼 차분하게 조용히라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뭐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요. 그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도 우리 정치 평론가신데 예. 이재명 대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기가 헌재의 결정이었다, 유감이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맞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체제 2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계엄을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진짜 다 나올 거예요 거리로. 예. 이 선고 하루 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해 준 발언 12.3 친이교 타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왜 선거 하루 전에 이 같은 발언을 좀 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 이게 이제 제주 4.3 네. 추념식 가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비극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최대 이제 사망자가 지금 3만 명 그 당시에 그래서 전체 제주도민의 뭐 11% 이상 10명에서 9명 중에 1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근데 이때도 사실은 비상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내려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있었으니까 이런 비상계엄의 역사들의 어떤 불법성들 그리고 이런 희생자들이 나왔던 것들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이게 5,000명
명, 만 명의 일반인이 죽었을 거라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다시 네. 한번 이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수거 대상들 뭐 1,000명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그거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연백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작년 11월까지는 1,800개만 있다가 갑자기 이게 3,000개가 늘어서 4,800개가 됐거든요. 뭐 그거를 재작년부터 준비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을 준비를 그러니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움직였던 거 아니냐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그 괴담 선동가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네. 드러난 게요.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 노상원은 현재 그 정인 신청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국회 진상 규명할 때도 무당 있잖아요. 네네. 여성마에게 부르고 노상원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봐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정인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수첩에 500명 수고에 뭐 10번 이게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가 무책임하게 하는 게 문제고요. 영연백은 합참에서 이게 오래전부터 전시 대비한 거고 추미애 그때 의원이 할 때부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비무장 한 200여 명 갔는데 5천에서 10,000명을 학살한다? 이거는 이게 전두환 때도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군을 모욕하는 게 10,000명을 민간인 죽이라면 이게 명을 따를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앞으로 지도자를 꿈꾼다면 이런 무책임한 선동 아무 증거를 못 내놓고 노상훈 수첩에 그럼 저 서정호 핸드폰 메모장에 야 한 100만 명 정리해 이러면 이게 100만 명 살인입니까? 제 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하루 전에 개헌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정치개혁 부분을 자녀 임기의 마지막 부분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개헌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복귀했을 네. 때의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가 또 아니 답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 달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리 지도부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새로운 시작 그때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4월 4일 이후에 새로운 시작 이걸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냐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복귀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가능성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개헌이 될까요?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개헌이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그 본인이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던 게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것만 자기가 외교만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 안 지켜질 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국내 정치에 가장 먼저 손보는 거는 국민의힘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그리고 자기 반대했던 뭐 이를테면은 반윤들 비윤들부터 손보는 걸로 국내 정치 하는 것부터 딱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전문까지 더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개헌은 필요하다.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헌이 헌법 전문부터 충돌할 겁니다. 5.18 뭐 이념을 였느냐 안 였느냐 쉽지는 않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이 가능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임기 단축?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날아가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구속되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개헌할 거예요. 이쪽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나 어렵다. 이렇게 보고 유일한 개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완전히 뭐 피선거 박탈 형이 놓으면 가능할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광장의 대결입니다. 민주노총 탄핵이 기각되면 7일부터 총파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광장의 대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죠. 네, 걱정되고요. 많이 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제 인용돼서 파면됐을 때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여러 명이 4명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게 막 경찰차
그 탈취해가지고 뭐 운전해서 들이받아서 대형 스피커가 무너져서 막 깔려 죽고 막 이런 진짜 안타까운 뭐 진짜 허망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가능성은 전 계속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하루 이틀 이게 지속이 계속 이게 그렇게 경찰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대부분은 평화롭게 집회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 뭐 이렇게 침탈하고 이런 식의 극우들이 하는 행동을 민주 시민들이 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격화가 되면은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려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민노총이 왜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노동 상권도 보장하고 노동법도 있지만 노동 조건의 그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파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탄핵하고 이게 노동 조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민노총이 났습니까? 그러게 민노총이 지금 밑에서부터는 상당히 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일부 이제 그 강성 귀족 노조원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2030 세대나 비정규직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많이 민노총도 흔들흔들해요. 실제 민노총 집회 가면 뭐 한 500명 이런 집회도 많아요. 따라서는 뭐 민노총이 총력 투자하는 불법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국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는데 윤 대통령, 윤심 후보 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거를 조금 본인의 과오로 인정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 기각될 거다 말씀하시지만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많고,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선 후보도 여당 대선 후보보다 더 주목받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이제 출연할 거라고 봐요. 예. 이제 왜냐면 그 전에는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많지만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뭐 극우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하고 집회도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게 신스틸러거든요. 근데 그냥 신스틸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를 자기가 꿰차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딱 지명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배신자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선 후보로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국민 추천 후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옥중에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할 때마다 판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대선 치르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아마 뭐 대통령이 누굴 노골적으로 밀거나 뭐 유튜브 출연 이거는 괴담 중에 괴담이고요. 괴담이야. 예측이지 예측. 그거는요. 우리 그 윤석열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누가 윤심이 가 있는 후보는 더 잘 알아요. 아마 이제 그 김문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윤심이 실린 후보들이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게 반윤 후보들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게 홍준표, 오시훈인데요. 요즘 이게 중간지대가 제 취재 많이 돌았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조기 대선 많이 염두에 두다가요. 지금 조기 대선 가면 오시훈 시장도 아주 힘듭니다. 바로 이게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지 때문에 사례 치명상을 받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시훈 시장 측도 정상 대선이 나을 거예요. 지금 조기 대선 하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도 이게 탄핵 기각 걸어올린 게 야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강하게 조기 대선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요 정도다. 나머지는 게 다 정상대로 돌아섰다. 저는 이렇게 취재합니다. 혹시 그러나 딴 친윤, 반윤 뭐 이런 여권 잠룡들이 같이 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관계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게 안 좋아요. 근데 호칭이 없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좀 봐요.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 체제가 공고해졌는데 비명계 입지는 좀 어떨까요? 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 나오면서 사실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부 경선 그 말은 이제 뭐 대선은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대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유리하겠지만은 내부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봐도 끝났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실 분들이 좀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당대표 두 번째 당대표 선거도 거의 90% 가까이 나와 80% 후반대 나왔거든요. 그때 당대표 득표율.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되고 뭐 이러면서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더 이거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이 더 강해졌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대 이재명 도우미는 윤석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 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도와줘서 뭐 계엄도 일으키고 뭐 석방도 되고 메시지도 내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에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변수는 좀 없을까요? 저게 꼭 하루에 하나씩은 동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100%게 동의하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도와주는 도우미도 이재명입니다. 네, 이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제 탄핵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민주당 표결 여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최상목 지금 부총리를 탄핵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헌법 위헌적인 행위들을 해왔고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 저도 지금 그때 지난주에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를 바로 탄핵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 하지만은 이게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한 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렇게 탄핵이 됐지만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은 거의 3달 그냥 임명을 안 했어요. 이 정도면은 실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내각에서 벌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은 이게 대선을 치르려면은요 60일 안에 치르게 돼 있잖아요. 파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데 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압박용. 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본회의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실행할 거다. 예, 저는 실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만 이제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거는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보다 이게 강경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저는 인용이 돼가 조기 대선 가면 안 할 거로 봐요. 그러면 이게 등도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풀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각되면 이게 막 줄 탄핵할 거예요. 그때 되면 이게 최상목도 하고 심우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하면 한덕수 총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국무회의 마비될 정도로 탄핵할 수도 있겠다. 왜 기각이 됐을 때는 뭔가 지휘청을 달래고 화풀이 분풀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아마 저는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